주식 유튜버는 사실은 주식을 막 얘기해야 유명해지고 뜨겠죠. 잘 맞추면 유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얘기 뻔한 얘기하는 사람은 주식 유튜버로 유명해질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 예,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 변동폭이 큰 시기, 미국 금리 문제, AI에 대한 회의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있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여러 주식 유튜브들도 있고, 또 리서치 센터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유튜브를 믿고 투자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명한 주식 유튜버가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것들은 그 어떤 유튜브가 정확하게 찍어주는 어떤 시황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팩트를 골라보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팩트는 사실, 이제 HTS나 MTS 또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 가면 사실 각자 노력으로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잘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관련 반도체 메모리주가 막 올라가고 있고, 이제 장래 2년, 3년 후에 실적을 보고 목표가를 막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에 나와서 안 좋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도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각자의 어떤 투자 상황이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황, 업황, 또 어떤 기업의 어떤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이닉스를 20만 원에 사는 사람, 30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최고점에서 현금만 들고 있다가 또 250만 원에 이 하이닉스 주식을 샀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똑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250만 원일 때까지 주식을 안 하다가 하이닉스가 250만 원의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남들보다 조심해서 투자 자산이 1억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사고 나머지 현금을 들고 지켜보거나 이런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남들보다 투자가 늦었다는 생각으로 좀 더 큰 돈을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상황 또는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저점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금의 상황, 자기의 성격, 투자에 대한 어떤 성향 이런 거에 맞는 투자를 해나가는 이제 습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어떤 계기가 이번 시장에서 저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 찾아보기 힘든 어떤 정보에 대한 습득이지,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어떤 시황이라던가 어떤 가격 예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각각 자기만의 어떤 예측 이런 것들은 신뢰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었다면 메모해보고, 또 그런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얘기했던 팩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추적해볼 수 있는 능력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 주식 투자 어떤 실력을 느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제 계속 9천 초반까지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폭등했다가 지금 5천 초반, 5천까지도 갔다가 다시 지금 6,500선을 회복한 상황인데, 이러한 변동폭은 아직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미국 10년 이제 금리가 이제 5%를 뚫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AI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예를 들어 AI 자체의 어떤 버블이나 이런 것보다는 AI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돈을 빌려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급 보증도 해주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금리 상황은 꼭 그 중동 전쟁 때문이 아니라 AI 때문에 생기는 금리
상승일 수도 있거든요. 돈이 필요한 곳이 저렇게 있으니 금리가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시장 전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장 전체를 크게 이제 나눠볼 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섹터로 나눠서 시장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AI와 반도체 부분이 될 거고, 또 거기에 엮여 있는 피지컬 AI 로봇 부분,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부분. 2차 전지가 이제 예전에는 자동차 쪽만 해당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한번 보고, 또 두 번째는 우주 섹터인데, 우주 섹터는 지금 스페이스X가 이제 과도하게 비싸게 상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와의 합병이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은 좀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부채 없이 돈을 버는 섹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화장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화장품 업종들 지금 들여다보면 부채 별로 없고 수익성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자면,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AI 자체, AI와 메모리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지속적으로 저는 이 수요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 의문과 그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이제는 거칠 것이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 AI와 반도체 종목 주가들이 그냥 바로 급등을 했다면, 이제는 금리가 좀 빠지네 하면은 다시 좀 오를 수 있고, 이런 금리와의 연관성이 훨씬 커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AI 관련 사업을 했던 회사들 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회사가 발전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반면에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도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회사들은 금리의 상승과 맞물려서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로봇으로 보자면, 이번에도 시장 상황 대비 저는 현대모비스가 좀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거겠죠.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로봇 관련주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라면, 모비스는 실제로 나중에 부품을 공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어떤 배당,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로봇 부분으로 간다면 어쨌든 대형주니까 여기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죠. 현대모비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이제 직접 개발하고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굳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중소형주 단을 하는 것보다는 모비스의 흐름을 지켜보고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그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고 있죠. 최근에도 한번 충전해서 2000km를 간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개발과 상용화는 다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지켜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그나마 좀 더 흐름이 좋은데, 결국은 2차 전지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뒤지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전고체 배터리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이 발전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시장이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 아주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 쪽에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시기에 꿈을 쫓아서 과연 그죠? 미래를 멀리 바라보고 나중에 결국은 우주가 개발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미리 그쪽에 베팅하기에는 당장은 약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좀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고점에서 반토막까지 나는 그 이상까지도 갔었죠. 나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코스닥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고 하면서 ETF 상품이 나오면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제 곧 앞으로 2분기나 이제 실적 발표가 쭉
뭐 아직 안 나온 기업들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본연의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소부장이 크게 이제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랐다 빠졌죠. 근데 그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실제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크게 계약도 하고 하면서 실적을 좋게 빵빵 터뜨리지만 실제로는 그 아랫단에서는 아직은 그 실적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다음 상승장에서 이번에 혹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장이 온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과 다르게 기업별로 좀 선별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저만의 시황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까지는 이제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각자 예를 들어 이제 저처럼 고점 뭐 8,500 뭐 이 이상에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기반으로 저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추가하고 팔까, 또 어떤 종목은 올라가면 좀 줄일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특정 종목에 뭐 예를 들어 그냥 하이닉스를 300만 원을 샀다면 사실 지금부터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상승하더라도 그런 시장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투자가 늦었다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그래 나는 어차피 투자가 늦었고 이번 시장에서는 크게 남들만큼 못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AI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의 10%만 투자해서 이렇게 조정을 기다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주식의 어떤 나중에 성패를 가르는 것이지 특정 종목을 그냥 잘 고르는 걸로 성공과 실패가 가려지지 않겠죠.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이 AI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다 벌고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사람마다 투자하는 시점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투자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려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은 그 생각과 그 생각을 하게 된 기반, 생각을 하게 된 수치 이런 것들만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계속 공부를 스스로 해 나가서 결국은 내 자금에 맞는 나에게 맞는 그런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식 유튜버는 사실은 주식을 막 얘기해야 유명해지고 뜨겠죠. 잘 맞추면 유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얘기 뻔한 얘기하는 사람은 주식 유튜버로 유명해질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얘기는 그냥 가끔 그냥 서로 뭐 영상으로 대화한다. 투자 관련해서 좋은 얘기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다음 주 장도 저는 상승하더라도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장에서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미국 금리 추이나 뭐 이런 것들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뭐 유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과연 똑같이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장을 점점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케빈이었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